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데이터의 시각화의 의미와 필요성, 데이터의 시각화의 역사, 그리고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의 시각화 방법과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 데이터 시각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내용으로는 데이터 시각화의 대상, 그리고 데이터 시각화 방법들의 특징, 데이터 시각화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시각화할 때는 데이터들에 대한 분포를 표시한다거나 데이터와 데이터 간의 관계를 표시한다거나 데이터를 비교하거나 비교 대상이 되는 데이터를 표시하거나 아니면은 데이터에 연결된 정보들 이런 것들을 표시하거나 이 구성은 전체적인 것에서 아니면은 그 일부가 무엇인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본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맵에 지도 같은 위치를 표시한다거나 이러한 것들을 진행할 겁니다. 데이터 시각을 위해서는 크게 비교, 관계, 결합, 분포로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요. 여기 항목별로 이렇게 비교를 한다거나 시간별로 비교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변수 두 개 간의 이제 그 스캐터, 산포도죠. 산포도를 본다거나 변수 세 개에 대해서 버블 차트로 관계를 본다거나 아니면은 시간적으로 아니면 정적으로 결합을 하는 결과를 차트로 본다거나 아니면은 데이터의 분포, 단별량, 그죠? 하나의 변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히스토그램이라는 아니면 라인 히스토그램을 보고요. 두 개의 변수에 대해서는 산포도를 볼 수 있고요. 세 개의 배려, 그죠? 세 개의 변수에 대해서는 3D 영역 차트를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시각화 표현 요소로는 길이, 기울기, 색도, 부피, 각도, 끝맞춤 길이, 면적, 색의 진하기 이런 것들이 있고요. 다음은 데이터 시각화의 비교 부분에 다중 항목의 단순 비교를 한 막대 그래프를 보여준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러한 항목들, 그죠?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그 2학년 남학생들의 전체 그 100분위 순위를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보고 이렇게 비교를 해놓은 거죠. 다음은 시간에 따른 변화 비교로 막대 그래프로 여기 보면은 축이 이렇게 시간인 것 같죠. 그래서 이러한 추이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준 거고요. 다음은 시간에 따른 변화의 다중 항목을 비교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항목을 시간에 따라서 월별로 이렇게 비교를 해놓은 막대 그래프고요. 다음은 시간에 따른 다중 항목 변화에 대한 비교를 연결선 그래프라고 이렇게 한 것을 통해서 시각화를 했는데요. 여기 보면 월별로 이렇게 그죠? 점으로 표시했죠. 점으로 표시된 그래프가 이거를 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연속성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다음은 시간에 따른 다중 항목 누적 변화를 비교한 건데요. 자동차에 대해서 여기 연별로 IT에 관련돼서 연별로 이렇게 해서 이건 수량에 대한 거, 금액에 대한 거를 시각화해 놓은 겁니다. 다음은 히트맵 열지도라고 하고 이거는 색상 값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회색조라든가 색상의 강도, 채도, 두 색상 간의 보관, 무지개색으로도 표현하고요. 온도에 관련된 걸로 하고 청색, 백색, 적색 순으로 이렇게 로우와 하이를 이렇게 색상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히트맵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시간에 따른 변화의 비교를 히트맵으로 열지도로 시각한 것인데 이 내용은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의 시기별 가뭄을 표시한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다중 항목 비교에 히트맵을 이용해서 시각화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또 밑으로는 이름을, 그죠? 여기 옆에는 항목을 이렇게 표시해 놨죠. 그래서 여기 항목들이 이렇게 보면은 슈팅이라든가 뭐 코너킥 이런 거 보니까 축구 선수, 그죠? 축구 선수를 분석을 해서 이렇게 보여준 건데 한 칸 한 칸의 데이터 값을 색으로 표현했죠. 아마도 색이 진할수록 그죠? 높은 데이터 값을 표시한 걸 텐데 페드로라는 그죠? 선수는 득점력이 제일 좋으네요. 그리고
여기 슈팅은 페드록이 제일 많이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도움은 마리앙, 서동현, 그죠? 그 다음에 베이란이, 예, 많이 도움을 많이 주고, 코너킥은 윤빛가람이 아주, 그죠? 아주 두드러지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그죠? 볼 수가 있겠죠. 다음은 체르노프 페이스입니다. 데이터 속성을 얼굴의 가로 넓이, 세로 높이, 눈, 코, 입, 귀 등의 부위가 값에 따라서 이제 크기를 이렇게 조정하는 건데요. 이것은 유연성보다는 흥미 위주로 많이 이렇게 표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제가 그죠? 연령대별 안정상비 의약품 복용 용량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얼굴의 크기는 나이를 말하는 거고, 어릴수록 작고, 그죠? 나이가 많을수록 얼굴이 커지네요. 입은 파스 부착 가능한 연령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제일 많고요. 콧물은 복용 시 부작용을 의미하고요. 콧물이 이렇게 있네요, 그죠? 그다음에 눈의 크기는 타이레놀, 그죠? 진통제 복용이라고 합니다. 19세에서 64세가 제일 크네요. 다음은 여러 속성값을 비교하기 위한 사용되는 방사선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 속성값의 개수만큼 중앙에서 동일한 각도로 이렇게 그죠? 축을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중심에서 이렇게 그죠? 숫자 값을 표시해야 되는 숫자 값에다가 위치에다가 값을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연결을 하면은 다음과 같은 이렇게 방사선 형태의 그 차트가 만들어집니다. 다음은 평행 좌표계입니다. 속성별 하나의 축을 지정하고 동일 데이터에 속하는 위치를 계속 선분으로 연결해가는 그런 방식인데요. 이것은 여기 보면은 SAT 읽기 점수가 이렇게 그저 있고, 그 다음에 SAT 수학 점수, SAT 쓰기 점수. 이쪽으로 올라갈수록 높은 점수겠죠. 최대 점수, 책속 점수. 근데 고득점일수록 그저 SAT 응수의 비율이 적다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네요. 다음은 데이터 시각화의 결합 항목의 전체 구성을 비교하는 파이 차트를 이용해서 시각화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체 구성 비율에 따라서 파이 조각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죠. 다음은 전체 구성의 비교를 트리맵을 통해서 시각화한 건데요. 이건 전체 면적에서 그 전체 구성의 비율을 표시한 것입니다. 구분을 보면은 전체 그죠? 항목 중에 과일과 견과류로 이렇게 나눠지죠. 보면은 이 비율이 다음과 같죠. 이렇게. 그리고 과일 중에서도 그죠? 종류에 다시 표시를 했는데, 여기 보면은 배가 그죠? 가장 많은 21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150으로 귤이죠. 네, 귤이 차지하고, 망고스틴 이런 식으로 비율로 이렇게 면적을 표시한 겁니다. 다음은 시각에 따른 다른 항목의 구성 비율을 비교하기 위해서 누적열 차트를 이용해서 시각화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건 연도수이고, 그죠? 이거는 발표된 논문수가 여기 보면은 직접 그죠? 다이렉트 서브미션의 논문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줄고 있고요. 그 다음에 컨트리뷰티드 페이퍼는 거의 유사하죠. 이제 그에 반해서 보면은 커뮤니케이티드 페이퍼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좀 더 많이 비율이 늘은 것, 상대적으로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간에 따른 다중 항목의 구성 비율을 비교한 것으로 누적 면적 차트라는 것을 이렇게 사용해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간에 따른 다중 항목의 구성량 비교를 위해서 누적 연속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시각화를 한 것이고요. 다음은 시간에 따른 다중 항목의 구성 비율을 비교하기 위해서 도넛 그래프를 이용해서 트랙별 구성 비율을 100%로 표시한 거죠. 그래서 보니까 안쪽은 12년도, 바깥쪽은 13년도를 비교한 거죠. 다음은 전체 구성 빈도의 비교를 위해서 단어 그룹 또는 워드 클라우드 그냥 이렇게 쓰는데요. 이것은 단어의 빈도에 따라서 그 글자의 크기를 크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음은 데이터 시각화의 관계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간의 연결관계 유무 및 세기를 표시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그래프를 이용해서 시각화를 한 것인데요. 여기에 동그라미에 해당되는 것은 노드 대상에 되는 거고요. 연결선에 해당되는 것은 관계 유무 및 세기를 표현하게 한 엣지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아마도 이 동그라미가 크고 그죠 선이 많고 굵다면 영향력이 많은 사람이라고 알 수 있을 겁니다. 다문 상호 연관성을 보기 위해서 산포도를 이용해서 그 시각화를 하는 것으로서 정보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거고, 학점과 TV 시청 시간 그리고 학점과 운동 시간 간의 상호 연관성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다음은 상호 연관성을 크기와 색깔로 데이터 관계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부분에서 전체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누적 열 차트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그룹화와 그룹의 합을 관계를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요. 다음은 데이터 시각화에서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값의 분포, 그렇죠? 이건 단일 값에 대해서 분포를 나타낼 때는 가장 간단한 것은 히스토그램으로 표시하는 것이고요. 다음은 공간상의 데이터의 위치와 분포를 산점도를 이용해서 여러 속성의 경우에는 행렬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 속성이 있는 데이터의 위치와 분포를 나타내기 위해서 버블 차트를 이용해서 시각화를 하는 거고요. 이것은 X와 Y 좌표 사이의 풍선의 위치를 지키고 해당 위치의 값을 이렇게 지정해서 표시하는 것입니다. 시각화 인식과 표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화 기술의 영역에는 과학 시각화, 정보 시각화 두 개로 나눠지고요. 과학 시각화에는 공유한 물질적 개체를 가지는 과학적 데이터 양을 포함하고, 정보 시각화에는 추상적인 정보를 포함합니다. 인지지각에서 게슈탈트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게슈탈트라고 하는 것은 조직화된 전체 혹은 개별적으로 식별된 부분들은 전체에 대한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진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근접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있을 때 그것을 그룹으로 인식하는 것을 근접성이라고 합니다. 유사성이라고 하는 것은 유사한 속성, 색, 형태들이 같은 그룹으로 인식을 하는 것이고, 공동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근접성이나 유사성을 모두 만족할 때 방향성을 기준으로 그룹을 다시 하는 것을 공동운명이라고 하고요. 연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끊어진 부분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건데, 이 옆에 그림이 그죠? 4개의 선이 가운데서 만나는 게 아니라 2개가 교차된다는 인식을 할 거라고 합니다. 다음은 폐쇄성입니다. 부분의 경계가 손실되더라도 틈새를 무시하고 경계가 연결된 하나로 그죠? 모양을 보려고 하는 것을 폐쇄성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시각화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 차트를 작성할 때 크기에 따른 파이 조각 위치를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조금 그죠? 규칙성 있게 작성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얘기고요. 비율인 경우에 합이 100이 되도록,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100이 되도록 작성을 해야 하고요. 꺾은 선 그래프는 가능하면 실선으로 표시하는 게 좋고요. 항목의 순서는 ABC 순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데이터 표현의 투명도는 뒤에가 이렇게 같이 보일 수 있게끔 투명도를 높여서 표시하는 게 좋고, 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 이러한 경우 가이드라인을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 데이터 크기를 정확하게 표시해야 되는데, 원의 면적의 데이터 크기를 2배라고 하면 2배로 이렇게 모양도 2배로 표시하는 게 좋고요. 히트맵의 열지도의 색상은 너무 다양한 게 아니라 이렇게 그죠? 표현할 수 있는 그리드 형태로 표시하는 게 좋고요. 막대 그래프는 적당한 막대 그래프 두께로 하는 것이 좋고요. 비교가 편리한 표현으로 하는 게 좋고요. 여기 보면 누적에 대한 거를 표시할 때는 누적 막대 그래프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가독성이 좋아질 거고요. 불필요한 3차 표현은 하지 않고 이렇게 간결하게 표현하는 게 더 좋고요. 문자는 수평으로 표시하는 게 가독성이 더 좋습니다. Y축의 값은 0에서 시작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기본이고요. 일관성 있는 색상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라벨의 선분은 바로 옆에다가 표시하는 것이 가독성을 높여주고요. 높이에 따른 Y축의 범위도 다음과 같이 이렇게 보기 좋게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산점도에서 추가적인 속성 표현 시 점의 크기와 색상을 같이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고요. 속성 간의 상관관계를 표시할 때는 가이드라인을 주면 더 좋습니다. 라벨은 겹치지 않도록 작성을 하고요. 윤곽선은 단순하게 표시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다음은 퀴즈 문제입니다. 앞에 배운 내용을 상기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파트 3 데이터 시각화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내용은 실제 데이터 시각화의 예제를 통해서 전체적인 데이터 시각화 과정을 학습하고 시각화 사례를 살펴본다입니다. 다음 예제는 한국과 일본의 GDP 전망을 연결성 그래프로 시각화해 놓은 겁니다. 여기 타이틀은 한국, 일본 1인당 GDP 전망 이렇게 되고요. 단위는 달러로 표시되어 있는 거죠. 1981년부터 2020년까지 일본과 한국의 1인당 GDP 전망을 이렇게 전망해놨는데, 보면은 이제 지금 2000년대 되면 거의 그죠? 차이가 없네요. 여기에서는 거의 한 5배 정도, 5배 이상 차이가 났었는데. 다음 예제는 외국인 관광객 지역별 구성비라고 되어 있고요. 3차원 파이 차트를 이용해서 그리고 테이블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시할 건데요. 여기 방한이니까 이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구성비고, 방인 외국인은 그죠?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구성비를 보면은 이렇게 비교해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은 미식축구 구단을 가치를 콤보 차트를 이용해서, 여기 보니까 막대 그래프와 그리고 연결선을 이용해서 그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가치와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가치를 봤을 때 같이 뛰기도 하지만 그죠? 같은 모양을 하지만 여기 보면은 이럴 때는 그죠? 거의 갭이 많이 차이 나네요. 다음 예제는 식용이 가능한 물고기의 생물량입니다. 히트맵을 이용해서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1900년과 2000년도에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3톤에서 그죠? 여기 10톤까지 표현한 거고요. 1900년도에는 바다가 이렇게 물고기가 풍부했는데 2000년도에는 거의 없네요. 다음 예제는 숙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최종 성적 분포를 히스토그램으로 이용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다음 예제는 벤처 투자자들이 웨어러블 스타트업 투자를 시각화한 것인데, 콤보 차트, 여기 막대 그래프와 연결선 그래프를 같이 사용한 겁니다. 시간 경과에 따라서 단일 항목과 총합의 변화를 표시한 거죠. 다음 예제는 전 세계 언어와 인구를 대륙별로 표현한 겁니다. 트리맵을 이용해서 면적과 컬러로 비교를 했는데요. 랭귀지 사용에 대해서는 아시아권이 그죠? 가장 넓고, 그 다음이 아프리카네요. 퍼시픽, 아메리카, 그 다음에 유럽이 이렇게 적고요. 인구는 아시아가 그죠? 상대적으로 엄청 높고, 그 다음에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퍼시픽이죠. 거의 없네요. 다음은 데이터 시각화 사이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람세기, 방향, 습도, 미세먼지 등의 정보를 시각화하는 것인데요. 마우스로 특정 지역에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이렇게 창에 띄워줍니다. 현재 비행 중인 모든 항공기를 시각화해주는 사이트입니다. 특정 비행을 선택하면 항공사 여정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사이트는 지역별 공기의 질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시각화해주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다음은 미국의 공공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사이트입니다. 직업, 교육 등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시각화해서 보여준다고 합니다. 다음 사이트는 우리나라 공공 데이터를 시각화한 그런 사이트이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3장의 컴퓨터와 미래 사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